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2, 구미 15.9, 안동 14.7, 포항 21.4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구미 35도, 안동 34, 포항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돼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사흘로 늘어난 셈이지만 투표율 상승 여부는 결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95년 68.4%를 정점으로 98년부터 2010년까지 50%대 전후를 맴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만 권리 행사를 할 정도로 정치 무관심층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유권자층이 늘어난 데다 세월호 문제로 좀 새롭게 성찰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똑같은 질문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정책을 뜯어볼 수 있는 어떤 이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사전 투표를 포함해 사실상 선거일이 사흘이어서 투표율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전국 투표율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다른 계획이 계신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6.9%와 5.4%로 종전 부재자 투표율보다 크게 높아 투표율 상승에 보완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투표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투표율 상승에 기대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임이 분명합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점검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상태에서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청도 군수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청도 군의원과 청도 농협장을 거친 새누리당 이승률 후보는 다양한 경험과 여당의 조직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대구권 광역전철 청도 연장, 항공바이오공단 조성, 대학 유치 등으로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경영행정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항공기내식 국제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100억 기금 조성으로 어르신 공경재단을 설립해 어르신을 잘 모시고 이에 맞서 경북 도의원을 지내고 대학에서 복지학 강의를 하는 무소속 김화수 후보는 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30% 이상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단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새마을 엑스포 개최, 광역권 전철망 청도 연장, 임대형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통해 살기 좋은 감동복지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참여해서 소득 증대가 있어야만이 그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도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해서 다시 젊은이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보배로운 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군수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했지만 김상순 전 군수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선거 구도가 양자 대결로 급변해 김 전 군수의 고정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주택가 빌라에서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시 북구 복현로의 한 원룸에서 집주인 29살 백모 씨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22살 양모 씨, 부산에 사는 40살 박모 씨 등 3명이 화덕에 착화탄을 피워넣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사람들이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거나 평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점으로 미뤄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예식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5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특혜를 구실로 1억 원이 넘는 고액을 받아 챙기고도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한국패션센터 안 강당에서 독점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웨딩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도청 신도시 이전 사업,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 등으로 평균 7.74%가 올랐습니다. 도내 최고 상승 지역은 울릉군으로 33.1%가 올랐고 최저 상승 지역은 경산시로 3.1% 상승에 그쳤습니다. 독도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48.5% 올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로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 회원인 대학생 20살 양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 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